안녕하세요. 돈을 공부하는 남자 수페TV의 수페입니다. 여러분은 왜 투자를 하시나요? 노후의 안정적인 소득을 위해서,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아니면 당장의 소득이 필요해서 각자 상황에 따라서 투자 방법이 달라져야 되는데요. 그동안 제가 말씀드린 투자는 장기 투자로 복리 효과를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일하는가 이 책을 읽으면서 사람마다 각자가 갖고 있는 신념이 다르고 추구하는 방향이 다름을 깊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 투자와 정반대에 있는 당장 소득을 만드는 방법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현금 흐름이 필요한 분들은 오늘 영상이 도움되실 겁니다. 시작 전에 이런 영상을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를 행복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현금 흐름을 만들 때 중요하게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세금입니다. 연봉이 4,500만원이다. 그렇다고 해도 매달 375만원이 그대로 들어오지 않죠? 15%의 종합소득세를 포함해서 기타 세금이 징수된 다음에 내 통장에 들어오게 됩니다. 거기에 부업으로 2,300만원 정도 사업소득이 별도로 발생되면요. 세율이 24%까지 올라갑니다. 여기서 끝나면 좋겠는데 배당과 이자를 포함해서 금융소득이 2천만원 넘으면요. 세율이 어느새 35%가 됩니다. 이렇듯 모든 돈에는 세금이 붙는데요. 여기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금융소득 2천만원입니다. 왜냐하면 2천만원 넘지 않으면 종합소득에 포함되지 않거든요.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한번 볼게요. 금융소득 2천만원을 포함해서 내 소득이 8,800인 사람이 있고요. 금융소득이 2,001만원이어서 소득이 8,801만원인 사람이 있습니다. 둘의 소득 차이는 딱 만원밖에 안 되죠. 그런데 내야 되는 세금을 보면요. 종합소득세가 24%에서 35%로 올라가고요. 내지 않아도 됐던 건보료가 추가로 8% 붙게 됩니다. 직장 가입자라면 기존의 회사에서 반반 부담하던 건보료일 텐데요. 금융소득 2천만원이면 추가로 내야 되는 건보료가 없는데 2,001만원이 되니까 만원 때문에 건보료 8%가 붙게 됩니다. 갑자기 16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되죠. 그리고 개인 사업자라면 2천만원이 아니라 1,000만원부터 부과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누진세가 적용이 돼서 그렇게 크게 올라가진 않을 텐데요. 세율이 올라갔기 때문에 앞으로 승진하거나 부업으로 추가 소득이 발생되면 그 모든 게 35% 세율이 적용됩니다. 실제로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 금융소득 2,001만원이 꼴보기 싫어지는 순간이 옵니다. 이런 분들이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말씀드려 볼게요. 미국과 한국의 커브드콜 투자로 인한 세금 차이를 보면요. 왼쪽에 미국 커브드콜을 먼저 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제피, 제피큐, 코니 등이 있는데요. 배당금이 100만원 들어오면 기본적으로 배당 소득세 15%가 빠져나가죠. 우리 계좌에 들어오는 돈은 85만원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봤듯이 금융소득이 2천만원 넘어서면요. 건보료가 붙게 되는데요. 당장은 아니지만 8만원이 1년 있다가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럼 결국 배당금으로 내가 벌어들인 소득을 봤더니 77만원인데요. 즉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 해외 직투로 받은 배당금의 23%가 세금으로 징수되게 됩니다. 양도세가 22%인데 거의 비슷하죠. 그런데 이걸 한국에서 투자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예를 들어 타이거 배당 커브드콜 액티브를 일반 계좌로 투자하게 되면요. 100만원의 배당금이 들어오면서 배당 소득세는 약 2%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98만원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왜 그럴까요? 기본적으로 국내 배당 소득세는 15.4%가 징수됩니다. 그런데 커브드콜 투자로 발생된 옵션 프리미엄 수익은 배당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오로지 배당에만 적용되다 보니까 약 2% 정도밖에 안 됩니다. 2%는 실제 최근 1년을 계산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 비율은 종목마다 다른데요. 이건 뒤에서 자세히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발생돼야 될 건보료 또한 없는데요. 왜냐하면 옵션 프리미엄 수익은 배당이 아니기 때문이죠. 국내 커브드콜 상품은 이런 엄청난 장점이 있습니다. 건보료에서 자유롭다 보니까 최근 부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최근 들어 국내 종목을 타겟으로 하는 커브드콜 상품이 많이 상장했는데요. 현재 국내에 상장된 커브드콜 상품은 총 48개입니다. 이 중에서 어떤 종목이 건보료에서 자유로운지 배당금 속에 어떤 재원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지금부터 당장의 현금 흐름을 만들기 좋은 종목이 무엇인지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있습니다. 국내 상장된 커브드콜 상품 중에 미국 기반인 종목이 33개가 있고요. 보통 미국 지수, 빅테크, 그리고 채권 혼합형입니다. 국내 기반 커브드콜 종목은 12개가 있는데요. 코스피 200이랑 배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매 차익에 대한 비과세와 계좌에 따른 인출 용이성을 고려하며 한국 ETF가 더 좋은데요. 국내 상장된 미국 ETF는 절세 계좌로 투자하면 과세 이연 효과가 있지만 결국 나중에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됩니다. 국내 커브드콜 상품을 모두 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총 12개입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게 타겟, 위클리, ATM, OTM인데요. 이 4개만 알면 커브드콜 상품을 모두 다 구성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려 보면요. 타겟은 목표하는 배당률이 있는 거고요. 위클리는 매달 하던 옵션 거래를 주 단위로 세분한 겁니다. 그리고 ATM 100% 매도는 주가 수익을 온전히 커브드콜로 전환한 거고, OTM은 배당과 수익이 공존하게 기준을 설정하는 겁니다. 12개 종목 중에서 자산 규모가 큰 5개 종목을 보면요. 다행히 모두 1000억 원이 넘습니다. 가장 규모가 큰 것이 코덱스 200 타겟 위클리 커브드콜입니다. 1조 2184억 원이나 되는데요. 상장한 지 아직 1년도 안 됐는데 엄청난 금액이 몰리고 있습니다. 건보료를 피하려는 투자자분들이 많이 몰린 것 같죠? 종목명을 보면 타겟 위클리라고 적혀있죠. 매주 목표하는 배당률을 추종하는 옵션 거래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적 측면에서 보겠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배당률이 가장 높은 종목은요. 플러스 고배당주 위클리 커브드콜입니다. 18.7%나 되는데요. S&P 500의 1년 수익률보다 더 높습니다. 요즘 국내 시장이 좋다 보니까 변동성이 크고 커브드콜 수익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산 규모 탑3 종목들도 배당률이 14%대로 꽤 높죠. 이런 배당률이 보장된다면 저도 관심 가져봐야겠습니다. 플러스 고배당주 위클리 커브드콜의 배당 내역을 보면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는데요. 바로 주당 과세 표준액이 높다는 겁니다. 올해 3월과 4월에 지급된 배당금을 보면 모두 과세 대상인데요. 140원 분배가 됐는데 140원 그대로 주당 과세 표준액이 됐습니다. 국내 커브드콜에 투자하는데 금융소득에 해당되는 금액이 많으면 좋지 않겠죠? 이래서 국내 커브드콜 상품이더라도 배당 소득으로 얼마나 표시되는지 꼭 체크해 봐야 됩니다. 최근 1년간의 배당금을 계산해 볼게요. 만약 1000만원의 배당을 받았다면요. 옵션 프리미엄으로 받은 수익이 697만원이고 배당금이 303만원입니다. 우리가 배당 소득세로 지불돼야 되는 금액이 303만원인 거죠. 15.4%를 적용하면 46만 7만원입니다. 그리고 이 303만원이 금융소득으로 잡히게 되죠. 이게 2천만원 넘으면 건보료 대상이 됩니다. 건보료를 피하려는 분들은 이 부분을 꼭 체크해야 됩니다. 국내 커브드콜 탑5의 최근 1년간의 주당 배당금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당 배당금으로 코덱스 200이 가장 많은데요. 1874원입니다. 하지만 종목마다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배당률이 가장 높다고는 볼 수 없죠.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 중에서 실제 배당금이 얼마나 들어있느냐입니다. 프리미엄 수익은 건보료 대상이 아니지만 순수 배당금은 건보료 대상이 되죠. 최근 1년간 지급된 순수 배당금을 확인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비율로 보면 많이 받고 있는 종목이 2개가 보이죠. 코덱스 금융 고배당과 플러스 고배당주입니다. 그 이유는 종목명에서도 나와 있는데요. 기초가 되는 종목들이 모두 고배당 상품이기 때문에 순수 배당금이 높습니다. 원래는 기초 배당금이 높으면 안정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건보료를 생각하니까 반대의 그림이 그려지게 됩니다. 순수 배당금이 작은 탑3 종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코덱스 200 타겟 위클리 커브드콜, 라이즈 200 위클리 커브드콜, 타이거 배당 커브드콜 액티브인데요. 최근 1년간 배당금 중에서 프리미엄 수익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요. 모두가 85% 이상이죠. 대부분이 옵션 거래로 발생된 수익입니다. 건보료 때문에 걱정하셨던 분들은 이 3개의 종목을 눈여겨보는 게 좋은데요. 각 상품마다 어떤 기업을 품고 있는지 바로 뒤에서 보겠습니다. 코덱스와 라이즈는 코스피 200을 추종하기 때문에 투자 기업이 겹치죠. 비중을 보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하나, KB순입니다. 코스피 200 지수를 투자하는 것을 감안해 보면 비율도 거의 비슷한데요. 타이거는 조금 다르죠. 삼성전자, 우랑, 하나 금융지주가 들어있습니다. 우량한 배당주가 들어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옵션 수익이 높은 게 조금 놀랍습니다. 커브드콜에서 가장 큰 단점은 원금이 녹아내리는 건데요. 연초부터 지금까지의 수익률을 보면요. 세 종목 모두 멋진 우상향을 그리고 있습니다. 현재 작게는 30%에서 많게는 42%까지 수익 중이죠. 가장 수익률이 좋은 건 타이거 배당 커브드콜 액티브입니다.
역시 액티브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배당의 포커스 맞춤에도 불구하고 수익률이 높고요. 하지만 코스피 200이 올해 75% 오른 걸 감안해보면 절반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이게 커버드콜의 한계이지만 그래도 매달 현금 흐름이 발생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당장 현금 흐름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실제로 얼마나 배당을 받을까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탑3 종목을 가지고서 매달 얼마씩 받게 되는지 실제 사례를 들어서 계산해 보겠습니다. 바로 뒤에서 한번 볼게요. 코덱스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콜에 1월 2일부터 1억 원을 투자했다고 가정해보면요. 1월에 받는 배당금은 210만원이고요. 2월에는 147만원, 3월에도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10월 최근 들어서 179만원을 받게 되는데요. 1년 동안 내가 받는 배당금을 거의 환산해보면 19.5%이고 월평균 배당금은 162만원입니다. 1억 원 투자해서 이 정도 배당을 받으면 정말 좋겠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고민해야 될 것은 건보료입니다. 이 중에서 순수 배당금은 얼마나 되는지 바로 뒤에서 볼게요. 1억 투자 시 받게 되는 총 배당금은 1945만원이고 이 중에서 금융소득 대상이 되는 금액은 220만원입니다. 220만원에서 배당소득세가 징수되기 때문에 33만 9천원이 빠지게 되는데요. 그럼 실제 내가 받는 배당금은 1911만원입니다. 월평균으로 환산해보면 159만원 정도가 되는데요. 나쁘지 않는 수준이죠. 금액을 조금 더 높여보겠습니다. 5억 원을 투자한다고 가정해보면요. 배당금 총액이 9,725만원이 됩니다. 이 중에서 배당소득세 제외하고 실제 받는 돈으로 월평균을 계산해보면요. 796만원이 되는데요. 이 정도 금액이면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겠죠. 순수 배당금은 1,100만원이라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닙니다. 즉 건보료도 안 내고 일부 배당세만 내면 끝내는 거죠. 아름다운 구조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건보료를 피하려는 투자자분들이 국내 커버드콜 상품을 투자하는 거고요. 추가로 지역가입자라면 1,000만원이 기준이니까 조금 더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라이즈 200 위클리 커버드콜을 보겠습니다. 1억 원을 올해 1월부터 투자했다면 월평균 160만원을 받게 되고요. 배당률은 19.2%입니다. 코덱스와 비슷한 구조라서 배당률도 비슷하죠. 금액은 조금 낮지만 월평균 배당금 편차가 작은 편입니다. 안정적으로 잘 굴리는 모습이고요. 순수 배당금은 얼마나 되는지 그 속을 들여다보겠습니다. 1억 투자 시의 순수 배당금은 216만원입니다. 코덱스보다 조금 낮죠? 그만큼 전체 배당금도 좀 낮은데요. 비율로 보면 동일한 수준입니다. 즉 코덱스가 라이즈보다 0.3% 더 배당금이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타이거 배당 커버드콜 액티브를 보겠습니다. 올해 1월에 1억 원을 투자했다면 받는 배당금이 보시는 표와 같은데요. 편차가 꽤 크죠. 작을 때는 73만원, 많을 때는 261만원입니다. 평균으로 보면 월 138만원이고 배당률은 17.4%인데요. 최근을 보면 8월부터 배당금이 격하게 올랐죠. 액티브라서 그런 걸까요? 배당 편차가 엄청납니다. 한편으로 계속 250만원 정도의 배당이 계속 지급된다면 정말 대박일 수 있겠습니다. 순수 배당금이 얼마나 되는지 보면요. 251만원입니다. 앞에서 소개드린 종목보다는 조금 더 높은 편이죠. 운영을 잘한다면 프리미엄 수익이 더 커질 수 있을 텐데요. 꾸준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종목입니다. 지금까지 3개의 커버드콜 상품을 비교해 봤는데요. 우리 구독자분들은 어떤 종목이 마음에 드셨나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월 배당금으로 보면 코덱스 커버드콜 상품이 159만원으로 가장 높았죠. 배당 소득세 징수하고 실제 계좌에 들어오는 돈 기준으로 표시했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건보료를 함께 생각해야 되죠. 실제 순수 배당 비율을 확인해 봤더니요. 약 11에서 14% 정도가 됩니다. 앞에서 코덱스 상품으로 말씀드렸듯이 월 800만원 정도 받아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안 되는 구조였죠. 건보료 측면으로 보면 세 종목 모두 다 합격입니다. 여기에 주가 수익까지 고려한다면 타이거가 수익률이 가장 좋았는데요. 세 종목 중에서 투자 성향에 맞게 고르시면 됩니다. 추가로 한 가지 주의할 게 있습니다. 코덱스 커버드콜의 주가 차트를 보면요. 1월에 투자를 시작했다면 현재 19.5%의 배당률이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투자를 시작한다면 현재 배당률은 14.3%로 나오는데요. 왜냐하면 그만큼 주가가 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배당률 탑5 말씀드릴 때 14.3%로 소개드린 건데요. 앞으로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배당률이 달라지게 됩니다. 투자 전에 이 점 꼭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커버드콜의
주가 하락할 때가 있었는데요. 올해 4월에 관세 이슈로 11.7% 하락이 나왔습니다. 이때 매수했다면 배당률이 20%가 넘겠죠. 단기 이슈라면 이럴 때가 기회가 됩니다. 앞으로도 종목과 무관한 대외 이슈가 발생되면 기회로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채널에는 저를 비롯해서 미국 투자를 주력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커브드콜 국내보다 미국이 더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럼 커브드콜로 원화 회수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한번 계산해 볼게요. 12%의 배당을 받는다면 8.3년이면 원금을 100% 회수하게 됩니다. 15%라면 6.7년, 17%라면 5.9년, 20%라면 5년이면 되는데요. 커브드콜은 원금 회수 이후에는 무한 수익이 시작이 됩니다. 적어도 5에서 8년 정도는 투자해야 얻을 수 있는 결과인데요. 이것 또한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실제 투자면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미국 커브드콜 투자의 실체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15% 배당을 받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랬을 때 원래 6.7년이면 원금을 회수할 수 있었죠. 그런데 배당 소득세가 15% 추가되면요, 시간은 7.9%로 늘어나게 됩니다. 여기서 끝나면 좋겠는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 건보료까지 계산을 해야 되죠. 그랬을 때 기간은 8.7년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지도 못한 이슈가 하나 있는데요. 15% 배당이 계속 나오면 좋겠지만 혹시라도 배당률이 12%로 줄어들면 원금 회수하는데 기간은 10.9년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7년 정도면 원금이 회수될 줄 알았는데 세금 때문에 2년이 늘고 배당률 때문에 추가로 2년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국내 커브드콜 상품이 있죠. 국내 상품으로 투자한다면 배당세랑 건보료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순하게 배당률을 잘 지키는지만 체크하면 됩니다. 국내 커버드콜을 절세계좌로 투자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우리가 추가로 알아둬야 될 게 있습니다. 절세계좌는 우선 건보료 대상이 아니죠. 그래서 그 외의 것을 봐야 되는데요. 배당 소득세를 보면요, 일반 계좌는 15.4%이고 ISA는 9.9%, 연금저축은 5.5%입니다. 투자 중에는 절세 계좌가 과세 이연도 되기 때문에 좋게 보이는데요. 그런데 옵션 프리미엄 수익을 보면요, 일반 계좌는 매매 차익에 대한 수익에 세금이 없습니다. 국내 주식이 모두 같죠. 그런데 절세 계좌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동일하게 저율과세가 적용이 됩니다. 즉 옵션 프리미엄 수익에 대해서 ISA는 9.9%, 연금저축은 5.5%가 적용이 됩니다. 국내 커버드콜은 옵션 수익이 대부분이 차지하기 때문에 오히려 절세 계좌가 더 안 좋을 수 있는 건데요. 투자 시에 이 점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왜 투자하는가에 대한 하나의 답변으로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당장의 현금 흐름을 만드는 방법을 소개드렸습니다. 노후 준비나 내 집 마련을 위해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금의 방법이 맞지가 않는데요. 각자 상황에 따라서 투자 방법이 달라야 됩니다. 현금이 많이 나온다고 커브드콜에 투자하면 무조건 되는 게 아니죠. 나머지 방법도 잠깐 소개드려 볼게요. 노후 준비는 수페TV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기본적으로 나스닥이랑 미배당 반반 투자하는 바벨 전략이 있는데요. 매달 50만원씩 연금저축으로 투자하게 되면요, 20년 차의 자산은 7억이 되고 30년 차에는 30.5억 원까지 증가하게 됩니다. 나의 은퇴 연도에 맞게 계산을 해보시면 되고요. 금액이 적다면 투자 금액을 조금씩 늘리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우시면 됩니다. 추가로 20년 차에 나오는 배당금은 70만원이고 30년 차에는 월 251만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금액이 월배당으로 쓴다, 이거보다는 자산에서 4%씩 인출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한 투자는 중기적인 목표인데요. 절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ISA를 통해 투자하는 게 좋습니다. 연금저축으로 노후 준비를 했으니까 ISA는 조금 공격적으로 투자해도 좋겠죠. 기본적으로 S&P 500을 50% 깔고요. 나머지 50%는 반도체, 빅테크, AI 등 성장주에 투자합니다. 현재 기준으로 이 비율이 적용되면 연 20% 수익이 넘게 되는데요. 20%로 감안하고 수익률을 계산해보면요, 월 200만원씩 넣으면 10년 차에 7억 6천만 원이 됩니다. 이 돈이 조금 작아 보일 수 있는데요. 우리는 달러 자산에 투자하기 때문에 환율이 매년 물가 상승률만큼 3% 오른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추가 수익이 발생되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총 수익은 9억 3천만 원이 됩니다. 10년 뒤에 부동산 가격도 오르겠지만요. 그때 되면 어디에 집을 구할지 고민할 수 있는 수준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경제적 자유입니다. 앞에서 커버드콜을 말씀드렸죠. 여기에 고배당 종목을 절반 섞으면 투자하면서 배당 편차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배당률에 따라서 월 배당금이 달라질 텐데요. 퇴직금을 포함해서 총 3억 원을 투자했다면 15% 배당률이 적용되면 월 334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이 정도면 보편적인 소비를 할 수 있는 수준이죠. 나의 소비 패턴을 점검하고 내게 필요한 금액이 얼마인지 계산해 보시면 좋습니다. 지금까지 왜 일하는가를 읽고 투자로 전환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삶의 이유가 모두 다르듯이 투자의 이유도 모두 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남들이 한다고 쫓아하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지금 내게 필요한 투자가 뭔지를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왜 일하는가, 이 책은 정말 좋은데요. 사서 읽지 않더라도 서점이나 도서관에 가시면 도입부를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몇 번을 읽어도 계속 닭살이 돋았는데요. 이 책을 보시면 일뿐만 아니라 삶의 지혜를 얻게 되실 겁니다. 111 멤버분들은 이번 책 재밌게 읽으셨나요? 12월에는 더 멋진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지금까지 수페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세요.